자, 이제 삼각함수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먼저 삼각함수 활용 중에 사인 법칙과 그리고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첫 번째, 사인 법칙. 사인 법칙을 가기 전에 삼각형에는 6가지의 요소가 있어. 어떤 요소가 있냐면 각 A, B, C 그리고 각에 마주보고 있는 변 A, 변 B, 변 C 이렇게 6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 요소들의 관계에서 우리가 다른 요소를 찾을 때 쓰는 방법들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자, 일단 사인 법칙을 먼저 증명해 보도록 할게. 원에 내접하고 있는 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을 그릴 수 있겠지? 그럼 이 원은 외접원이 돼. 다시 한번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을 그리시고 되니? 그럼 이 원은 외접원이 되겠죠? 자, 이때 이렇게 우리 뭐라고 불러? 호라고 부르죠. 호에 대해서 원주각 A는 어디에 있든지 이 원주각의 크기는 변화가 있니? 변화가 없니? 변화가 없죠. 이 각의 크기는 늘 무엇하다? 늘 같다. 라는 성질 알고 있죠? 오케이? 근데 이 각 A를, 원주각 A를 어떻게 옮기자면 이 변 AB가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이렇게 옮겨주게 되면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옮겨주면 이때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이때 여기 각의 크기 A는 변함이 없이 똑같겠지. 자, 그리고 이때 여기 각의 크기도 변함이 없고 그리고 그때 요 선분 BC 길이, 현이죠. 이 현의 길이도 변함이 없는데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원의 중심을 지나면 그때는 항상 무엇이다? 직각이다 라는 직각삼각형에 나오는 성질을 이 정도 알고 있겠지. 그리고 이때 원의 중심을 지나는 이제 A, B 길이를 우리는 원의 지름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 반지름의 2배 ER이라고 정의할게. 그러면 자, 이 삼각형 직각삼각형에 이때 각 A가 변함이 없으니까는 우리는 이때 CA 이 선분의 길이를 밑변으로 보시고 그리고 여기가 끼인 각으로 보시면 얘가 빗변이 돼. 얘 분의 얘 값을 우리는 코사인을 정의할 거고 얘 분의 얘를 우리는 뭐라고 정의할 거야? 사인이라고 정의할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사인 A의 값을 정의해 보면 이게 빗변 얘가 높이, 얘가 밑변이 된다고 했어.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높이에서 얼마분의 2R 분의 얘 A. 이런 관계를 얻어낼 수가 있게 돼. 되니? 이해되는 거 맞아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자, 이 AC 길이 B 값을 고정하고 그리고 요렇게 BC를 원주각으로 볼 건데 오케이? BC를 원주각으로 볼 건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의 어디를 지나도록 원의 지름을 지나도록 이렇게 옮겨주게 되면 여기가 뭐가 될 거야? 직각이 될 거야. 이 길이는 또 다시 얼마가 되고 2R이 되고요. 되니? 그럼 여기가 2R이 될 거고 그리고 이게 빗변분의 높이의 B를 사인이라고 하지, 그치? 2R 분의 B의 값을 뭐라고 해? 사인 B라고 정의할 거야. 마찬가지 방법으로 사인 B의 값은 2R 분의 뭐가 돼? B 이렇게 정의가 돼. 자, 똑같은 방법으로 사인 C도 정의할 수 있는데 사인 C의 값도 2R 분의 C도 정의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근데 이 세 개의 수식의 공통으로 담겨진 게 2R 그리고 ER이 공통이거든요. 2R과 사인 자리 바꾸면 2R 값은 사인 A분의 A, 2R과 사인 B가 자리 바꾸면 2R 값은 사인 B분의 P, 2R 값과 C 값이 자리 바꾸면 2R 값은 사인 C분의 C. 그래서 이렇게 사인 공식이 나타나게 돼. 사인 법칙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자, 처음 유도 과정 이해하시고요. 되는 거 맞아? 자, 하나만 다시 한번 기억해봐. 사인 A가 2R분의 A 유도하는 과정 기억나? 됐어? 나머지 다 마찬가지 방법이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주어진 이 수식을 우리는 사인 법칙이라고 할 건데 자, 언제 사인 법칙을 쓰는지 자, 사인 법칙의 변형을 보시면 되겠죠? 자, 요놈하고 이 친구의 관계에서 그치? 우리 원래 정의가 사인 A는 빗변의 길이 2R분의 A로 정했지, 그치? 얘는 정의에 관계된 부분들 이용해서 무슨 관계야? A라는 놈, 각의 요소랑 이때 스몰 a는 변과 각 그리고 누구?
그때 외접원의 지름의 관계에 의해서 정의되는 부분 하나, 정시 관계되는 부분 하나.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한 쌍을 보시게 되면 요렇게 볼까? 그러면 얘 한 개의 등식으로 보면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한 게 무엇해? 같겠지? 대각선끼리 곱한 게 무엇해? 같아. 그래서 A의 사인 B의 값과 그 다음에 B의 사인 A가 서로 무엇하다? 같다라는 거 얻을 수 있겠죠. 이해되는 거 맞아? 됐어? A의 사인 B, B 사인 A가 서로 무엇해? 같아. 그럼 얘는 삼각형에서 어떤 요소냐면 다시 볼게. A라는 친구는 요 변, 그리고 각 B, 그리고 변 B, 그리고 변 각 A 이렇게. 자, 여기 B, B, A에 이렇게 6개 요소 중에서 서로 크로스되는 6개 요소 중에서 이렇게 A, 그리고 각 A, 변 B, 각 B 이렇게 크로스되는 관계. 자, 네 관계 중에서 4개 요소 중에서 어느 하나를 모를 때 쓸 수 있겠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아. 사인 법칙을 가장 많이 쓰는 형태는 이렇게 크로스되는 관계 중에서 미지수가 있을 때 그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인 법칙이 쓰인다라고 그 기본을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A, B, B, 각 A, 변 A, 각 A, 변 B 중에서 이렇게 크로스 되는 네 요소 중에서 어느 하나가 미지수일 때 그때 그 미지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법칙 쓴다? 사인 법칙을 쓴다라고 기본적으로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에서 사인 법칙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사인 법칙은 사인은 크로스 관계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조금 더 기억하기가 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번식들 변형하면 A로 정리하시면 이렇게 얻어낼 수도 있겠죠. 그렇죠? 1, 2번 같은 식이야. 3번의 변형을 보시면 요런데 요놈의 값이 서로 무엇해? 같지, 그치? ER로 같기 때문에 A 대 B 대 C의 B랑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무엇해? 같은 거죠. 다시 한번. 자, sin A분의 A, sin B분의 B, sin C분의 C가 같기 때문에, 그치? ER로 같기 때문에 A 대 B 대 C의 무슨 B? 변의 B와 그 다음에 각에 대한 sin 값, sin A 대 sin B 대 sin C의 B가 서로 무엇한다? 같다라는 것.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변의 B와 무엇의 값이? 각에 대한 sin 값이 서로 무엇한다? 비례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 오케이? 이 부분은 코사인 법칙에서 또 한번 나올 거거든. 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기본은 사인 법칙을 쓰는 기본은 일단 첫 번째 외접원의 반지름에 대한 무언가를 물어보는 질문, 사인 법칙이 우선순위가 높겠지. 그리고 서로 크로스되는 요소들이 서로 크로스되는 관계가 나온다면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다른 요소를 구하면 되겠죠. 이런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언제 쓰는지 가볍게 기본 예제를 한번 보시면서 해보도록 하죠. 삼각형 A, B, C가 있어. 그런데 첫 번째는 각 B가 여기가 75도래. 그리고 각 C는 몇 도래? 60도래. 그럼 세 각의 합이 몇 도인가? 합이 180도인 거 알죠? 그러면 여기가 몇 도인데 45도가 각 A의 크기가 될 거야. 그래서 삼각형의 세 각 중에 두 각을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하나도 알려준 거랑 마찬가지죠. 그리고 자, C의 길이가, C랑 마주보고 요 변의 길이가 얼마래? 9래. 그럴 때 A의 값을 물어보는 문제야. 그렇다면 이때 9라는 놈과 그 다음에 각 C가 같은 C 요소지. C의 각, C의 변. 그리고 45도와 A라는 놈도 같은 각 A에 대한, 그리고 변 A에 대한 A의 요소지. 이렇게 서로 크로스되는 관계에서 나는 지금 A의 값을 구하는 놈이거든. 그래서 무슨 법칙? 사인 법칙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사인의 얼마분의? 사인 A분의 A의 값은 그 다음에 사인 C분의 C랑 무엇하다? 같다라는 사인 법칙의 성질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럼 주어진 수식은요. 사인 A 값 자리에다가 사인 몇 도?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를 집어 넣어 주시고, 자, 변 A를 구하는 문제고요. 사인 C 값은 60도, 사인 60도는 얼마? 2분의 루트 3이죠. 그리고 변 C 길이가 얼마? 변 C 길이가 9를 정리해서
a의 값은 곱하면 얘가 이 약분 될 거고요. 루트 3분의 3, 3루트 3. 얘는 3루트 6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괜찮아? 한 번 더 볼까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야. 변 A의 길이가 2래. 요 길이가 1이래. 그리고 변 B의 길이 얼마래? 루트 2래. 자, 그런데 여기가 몇 도일 때? 45도일 때 얘 각 A의 크기를 물어보는 문제야. 그럼 얘도 볼게. 각 A랑 변 A, 이로 두 개 요소, 그리고 각 B랑 변 B 이렇게 알려줬지. 네 요소 중에서 얘 값을 물어보는 문제. 서로 크로스되는 관계 보이니? 아, 무슨 법칙 쓰면 되겠다? 사인 법칙 쓰시면 되겠다. 그래서 사인 얼마분의? 자, 사인 A분의 변 A의 길이는 1이고요. 그 다음에 사인 B가 45도니까는 2분의 루트 2 분의 변 B의 길이는 루트 2를 푸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사인 A를 정리하시면 되겠네. 사인 A 값이 얼마 나오니? 사인 A 값은 2 곱하시고 2분의 1, 사인 A가 2분의 1 나오니? 자, 이 루트 2의 사인 A는 2분의 루트 2. 이렇게. 그래서 사인 A의 값이 2분의 1이므로 얘 각은 몇 도다? 30도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세 번째 거 볼게. 자, 세 번째 문제는 각 A의 값을 몇 도로? 각 A가 45도래. 그리고 각 B는 몇 도래? 75도래. 75는 특수각이 아닌데 두 각 사이의 관계에서 더하면 몇 도? 120도죠. 그럼 여기가 C가 60도라고 알려준 거죠. 그리고 C의 길이가 얼마를 알려준 거야? 3 이렇게 알려준 거야.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물어봤으니 우리는 각 C의 크기가 얼마인가 알아? 각 C의 크기가 60인 걸 알고 있으니 사인 무엇분의 사인 C분의 C가 얼마다? 2R이다 라는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외접원의 반지름까지 구할 수 있겠지. 오케이? 사인 C 자리에 사인 60도, 변 C 자리에 얼마? 3 집어넣으시면 우리가 R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기억해. 그래서 사인 법칙 크게 보시면 각 요소들의 크로스되는 관계와 외접원의 반지름을 물어볼 때 주로 많이 쓰인다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좀 더 자세한 유형들은 유형서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다음 코사인 법칙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코사인 법칙을 증명해 보고 언제 쓰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고요. 이번에는 코사인 법칙을 증명할게. 증명은 의외로 쉽습니다. 자, 우리가 C제곱을 증명할 건데 C가 요놈이거든. 그래서 여기 길이 X, 여기 길을 Y 놓으면 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C제곱의 값은 밑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으로 같은 거 알고 있죠. 근데 X, Y를 각 C를 통해서 표현해 보도록 할 거야. 이렇게. 자, 여기 각 C이고 이게 빗변이라면 Y의 값은요. Y의 값은 어떻게 쓰냐? B 사인 C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이 선분 HC 길이는요. B 곱하기 코사인 C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 부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 자, 봅니다. 직각 삼각형을 그리는데 오른쪽에 직각을 그리고 여기 길이가 R이라고 하고 B가 중심과 세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 별표, 여기는 뭐라고 할까? 하트라고 할까? 그러면 사인 값의 정의는 사인 세타 값의 정의는 무엇분의 R분의 하트. 그리고 이걸 하트로 정리해 주시면 하트의 값은 R 사인 세타가 되고요. 코사인 세타의 정의는 R분의 별표로 우리가 정의를 하죠. 그때 별표의 값은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 오케이? 자, 이거 이용해서 다시 한번 X값, Y값을 나타내기 위해서 변 AC의 길이를 B라고 했을 때 AH 길이, HC 길이를 각각 표현할 수 있겠지. 그렇다면 이때 X제곱은 요렇게 길이에서 여기 길이 뺀 거죠. 그래서 얘는 A에서 B 코사인 C를 뺀 놈이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 AH 길이, Y 값은 B 코사인 C가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제곱하시게 되면 어떻게 나오니? 이 친구 제곱하시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에 그 다음에 코사인 C에 플러스 B제곱 코사인 제곱 C가 되고 D는 친구 제곱한 게 B제곱 사인 제곱 C가 되죠. 이 두 친구 B제곱 묶으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의 합이 되고요. 그래서 그놈 친구 얼마가 돼? B가 되겠죠. 요런 부분 이해가, 요 부분을 이렇게 B제곱 묶어주시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콜사인 제곱이 되는데 이 친구가 항상 얼마라고? 삼각함수 관계에서 1이라고 해서 그냥 B제곱이 나오게 돼. 그래서 전체 수식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2AB의 콜사인 C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우리 여기 부분을 좀 암기하시는데 한번 해볼게. C제곱의 값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보면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피타고라스 정리랑 비슷하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법칙은 피타고라스 정리의 완결판이라고 보시면 돼. 피타고라스 정리는 언제 쓰는가? 직각삼각형에서만 쓰는데 코사인 법칙은 직각삼각형이 아니어도 쓸 수 있어. 여기까지 쓰면 코사인 법칙이고요. 여기까지 쓰면 피타고라스 점 보이고 마이너스 2AB로 쓰시면 여기 뭐야? 완전 제곱 시점 보이지? 거기다가 코사인 C를 곱한 형태로 기억하시는데 볼게. 만약 C가 자, 변 직각이라면, 오케이? 여기가 직각이라면, 각 C의 값이 90도면 얘가 0이거든. 0이니까 얘가 사라지게 돼. 완벽히 만족하겠지? 자, 그런데, 얘가 둔각이야. 이렇게 C고, 요렇게 각 C가 둔각이라면, 그럼 얘 C 제곱이 다른 두 개의 제곱보다 무엇해? 더 크지, 그치? 커요. 근데 이때 코사인 C는 둔각의 매가 음수거든. 음수면 음수 곱해져서 양수가 돼서 C제곱의 값은 A제곱 더하기 B제곱보다 이만큼, 이게 양수로 바뀐 친구만큼 더 큰 거고, 그 다음 이게 둔각이라면 각 C가 둔각이 아니라 예각이라면 이게 C, 변 C, 여기가 각 C라면 되니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보다 작겠지? 근데 C 값이 예각이면 콜사인 C는 양수거든요. 그러면 전체는 얘는 이만큼 못한 거야, 뺀 거야. 그래서 예각인 경우에는 C제곱의 값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에서 이만큼을 뺀 친구라고 기억하시면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의 완결판이군. 어메이징한데? 라고 느끼게 되고요. 자, 그 느낌 가지고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 자, 마찬가지로 쓰시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 A. 이렇게.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 B제곱은 나머지 두 분의 제곱의 합 C제곱 더하기 A제곱. 여기까지는 직각일 때고 마이너스 2CA의 코사인 B. 그리고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2AB의 코사인 C라고요. 자,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여기까지만 보시면 피타고라스 정리 비슷하지? 완결판 여기가 변 A면 여기 코사인 A가 붙는 이런 부분. 자,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 A 기억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순환하는 형태니까 편하게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주어진 수식을 코사인 A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 요 항하고 이거 두 개 서로 자리 바꿔. 그리고 2BC로 약분하면 이렇게 코사인 A로 정리할 수 있지. 그래서 얘는 A, B, C는 다 변이지, 그치? 세 개의 변의 값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세 변의 길이를 통해서 각도 A를 찾을 수가 있게 돼. 오케이. 다시 한번 갈게. 몇 개의 변? A, B, C 세 개의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 뭘 찾을 수 있다? 각도를 찾을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자, 유도하는 과정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외워서 빨리빨리 쓰셔야 돼.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러면 피타고라스 정리고요. 얘를 완성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 A를 우리가 뺀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코사인 법칙 주로 언제 쓰는지 좀 알려드릴게. 자, 코사인 법칙은 주로 언제 쓰냐면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이 주어질 때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주어질 때 주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억해 주자. 아까 사인은 크로스되는 관계였다면 코사인은 낀다. 코사인은 끼인 각.
어떤 형태든 끼인 각의 형태가 주어진 그런 삼각형의 어떤 요소를 묻는다면, 다시 한번, 자, 끼인 각이 주어진 형태의 삼각형의 어떤 요소를 물어본다면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다시 한번, 두 변과 끼인 각을 알고 있으면 이때의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2AB의 코사인 C, 이렇게, 오케이? 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공식 기억나?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코사인 A의 값은 어떻게? 세 변의 길이? 여기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얘는 2BC가 되겠죠. 이렇게. 한번 유도 다시 한번 해볼까? A제곱은요,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 A라고 암기하고 있고, 이 친구를 코사인 A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지. 요 항하고 이거 두 개 못하고 자리 바꾸고 나누기 2BC 한 놈이다 라고. 그 다음에 삼각형의 최대각, 최소각을 알고 있을 때 최대각과 최소각, 그쵸? 최대각과 최소각을 구할 때야. 언제야? 세 변의 길이가 나왔을 때 각을 구하고 싶어. 그럼 변의 길이가 제일 큰 게 그때 대변도 가장 큰 각이 되겠지. 변의 길이가 가장 작을 때 그때 대각도 가장 작은 친구가 되겠죠. 오케이? 근데 각과 변은 정확하게 비례하는 게 아니고 무슨 값에 따라서 변의 세 변 A 대 B 대 C는 사인 값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비례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각과 최소각을 구하고 싶으면 그때 변들의 관계에 의해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겠다라고요. 자, 예제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해 보도록 할게.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변 B, 변 C, 변 각 B, 각 C를 알려줬네. 자, 알고는 써볼게. 각 B, 그리고 이렇게 써보도록 하자. 여기가 A, 그리고 B, C 삼각형에서 변 B의 길이가 6, 그리고 변 C의 길이가 3 루트 6, 그리고 여기는 변 A, 각 B가 45도, 그리고 각 C가 60도라고요. 그 여기는 더하면 105도, 그러면 75도. 자, A 값을 구할 때, 직접적으로 쓰기 힘들겠지, 그치? 각 A가 75도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기 힘들고요. 이렇게 볼까? 이렇게 두 변과 이웃한 변과 끼인 각을 알고 있어. 그리고 마주보고 있는 얘의 요소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끼인 각의 형태를 쓰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 사인 법칙은요, 75도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 좀 힘들겠지, 그치? 75도를 직접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인 법칙 힘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소들을 이용해서 무슨 각? 끼인 각의 형태를 만들었어. 끼인 각의 형태를 만들어서 무슨 법칙 쓸 거야? 코사인 법칙 쓸 거야. 선생님, 이렇게 해도 끼인 각 맞는데, 얘 값이 제곱에다가 2BC의 코사인 붙이면 루트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좀 불편하거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할게. 요렇게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도 한번 연습해 보셔. 자, 볼까요? C에 마주보고 있는 친구 누구의 제곱은 3 루트 6의 제곱의 값은 얘 쓸까? A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마이너스 2A의 곱하기 6의 코사인 각이 몇 도? 60도라고 합시다. 괜찮죠? 그럼 이거 제곱하면 69, 54는 A제곱 플러스 36의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6의 2. 정리하시면 A제곱의 값 마이너스 6의 2에 이 친구 넘어오면 얼마니? 이 친구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얼마일까요? 18인가요? 예? 아니, 18 맞나? 54에서 36을 빼면 18 맞죠? 그래서 36, 18, 29, 18 얼마니? 18 36, 10 안 되겠네? 자, A값 그네고 씁시다. 자, 그래서 절반값 3 뿔마 루트의 절반값 제곱 9, 그 다음에 플러스 18. 그러면 얼마니? 3 뿔마 3, 27, 3인가요? 이렇게. 왜 마이너스 음수겠지? 안 되고. 그래서 A 값이 얼마다? 3 플러스 3 루트
3이다. 마이너스면 음수가 나오는데 길이가 음수가 없잖아. 그치? 이렇게 인수분해 안 돼서 근해 공식까지 이용한 문제였어. 괜찮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볼게. 자, 변 B, 변 C, 그리고 끼인 각 A. 그래서 A, B, C를 몽땅 다 구하는 문제네. 각 A를 여기 잡을게. 각 A가 몇 도고 60도고 이렇게 B, C 잡았을 때 B에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여기가 8이고 C에 마주보고 있는 친구가 4래. 이렇게. 이럴 때 우리는 요 A변의 크기도 알아보시고 그리고 얘도 알아내고 얘도 몽땅 다 알아내래.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무슨 각? 두 변과 무슨 각? 끼인 각의 요소를 알고 있고 끼인 각에 마주보고 있는 대변을 찾는 거죠. 무슨 법칙? 그렇죠.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바로 쓸게. 무슨 제곱은? A제곱은 8의 제곱 64, 4의 제곱 16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4, 88에 64로 쓰자. 64에다가 코사인 몇 도? 코사인 60도. 코사인 60도가 얼마라고요? 2분의 1. 64의 절반값 얼마가 됩니까? 32. 그쵸? 그러면 이 빼면 16 빼면 48인가요? A제곱이 64에서 16 빼면 48 이렇게. 그리고 A의 길이는 얼마 나옵니까? A의 길이는 4 루트 3인가요? 이렇게 A의 값 찾았고 A 값 찾은 다음에 나머지 B, C 찾을 때는 뭐 요렇게 크로스 되는 관계에 사인 법칙 이용하시거나 그렇죠? 아니면 세 변의 길이를 몽땅 다 알고 있으니 A의 값이 4 루트 3이라면 세 변의 길이를 몽땅 다 알고 있으니 코사인 B 공식을 이용했어요. 코사인 B 공식은 여기가 A제곱 C제곱 더하기 A제곱에 마이너스 B제곱에 2CA 이 공식 쓰시면 되겠죠. 세 변의 길이를 몽땅 다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 코사인 C 값을 이용해서 각 C도 구할 수 있겠지. 코사인 C 값은 C제곱 여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마이너스 C제곱에 2AB에서 ABC의 각 세 변의 길이를 집어넣으면 구할 수 있겠지. 되는 거 맞아요? 자, 세 번째 문제로 가보자고요. 세 변의 길이가 몽땅 주어졌을 때 ABC를 물어보는 얘 또 같은 문제죠. 하나만 할게. 자, A 값을 찾고 싶어서 A에 대한 코사인 A를 조사합니다. 코사인 A를 조사할게. 코사인 A의 값은 2BC분의 여기는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BC 2 곱하기 그리고 2 곱하기 C 값이 루트 3 플러스 1 B제곱이 4 C제곱이 4 플러스 2 루트 3 그 다음에 A제곱은 빼기 2 이렇게. 그럼 이 친구가 얼마니? 이렇게. 자, 여기 정리하시면 4 더하기 4 빼기 6 플러스 2 루트 3이고요. 2로 한번 약분합시다. 2로 한번 약분하면 여기는 3, 얘는 2 약분되고 다시 한번 분자를 루트 3으로 묶을게. 루트 3 묶으면 루트 3 플러스 1 되고요. 루트 3 플러스 1 다시 한번 약분되고요. 누구 남냐면 분모에 2, 분자에 이렇게 남죠. 그래서 코사인 A의 값이 2분의 루트 3이라고 하는 것은 A는 몇 도다? 그렇죠? 30도, 6분의 파이 30도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같은 요령으로 코사인 B 구해주시고요. 코사인 C를 한번 구해보시고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코사인 법칙은 주로 어떤 관계에서 끼인 각 요소가 주어졌을 때 주로 사용하는구나. 혹은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각의 값을 구할 때 주로 쓰는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조금 더 자세한 공부는 유형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유형 형태를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